오늘날 한국기독실업인회는 94개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국내외에서 전도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한국기독실업인회는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하면서 새로운 사역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실업인회 신임 중앙회장인 이승율 회장님과 함께 직장복음화의 포부와 각오, 또 회기 동안 진행할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회장님. 자, 앞서 언급했듯이 이 한국기독실업인회의 또 신임 중앙회장으로 취임하셨잖아요. 취임 소감하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각오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짐이 무겁지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소감은 어떠신가요? 물론 역할을 맡게 되니 또 저 자신도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예. 많은 분들과 팀워크를 형성해서 표대를 향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신임 중앙회장이 되셨는데 앞으로 회기 중 어떤 사역들 좀 계획하고 계신지 소개를 해주시죠.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온 일들도 많지만은 특히 요즘 젊은 청년들의 미래가 암울하고 예. 또 직장이나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의 그 고유 사역으로 할 수 있는 게 창업 부문의 어떤 선교적 예. 어떤 비전과 열정을 예. 제시하고 또 함께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제 임기 중에 예. 하고 싶은 분야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 세대가 참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창업 부분에 선교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부분 말고요. 또 이제 다음 세대 하면 또 이제 군선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네. 군선교 이 한국 기독실업인회에서 군선교를 위해서 그 연무대 군인교회 건축에 지속적으로 이제 후원해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또 이제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그 이제 연무대 군인교회 건축이 되면 어떤 또 비전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지난해 저희들이 그 8월에 예. 한국 대회를 농산훈련소에서 하면서 그 젊은 장병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 정말 뜨거운 비전과 열정을 느꼈어요. 이것이 예. 바로 차세대를 위한 다음 예. 세대를 위한 하나의 준비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농산 신축교회가 완성되면 거기서 우리가 진중 세례식을 통해서 장병 복음화에 힘쓸 뿐만 아니라 예. 사실 군에서 이제 장병들이 제대를 할 때쯤 되면 또 불안한 어떤 그렇죠. 생각들이 취업도 해야 밀려오니까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돕기 위해서 군 선교 연합회와 함께 제대 병사들에게 일정 기간 창업 교육을 시키고 또 컨설팅을 해서 또 기업에 여러 가지 인턴십도 연결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새로운 그 미래 출구를 열어가는 예.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냥 군인들을 위한 그 선교도 물론이거니와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전역하고 난 젊은이들에게 창업 교육도 해주면서 이렇게 선순환할 수 있게 이렇게 연착륙할 수 그럼 있도록. 우리 사회의 새로운 청년의 미래의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연무대 군인교회를 어떻게 좀 섬길지 이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 회장님께서 한국기독실업인회 사역의 블루오션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정확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방금 이야기 드린 군선교 차원에서 예. 창업 교육을 연계하는 것도 한 가지 블루오션에 해당될 수 있겠죠. 예. 더군다나 우리 CTS가 있는 이 지역이 노량진 공시족들이 맞습니다. 20만 명이나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예.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예. 그래서 CTS와 협력해서 이 지역에 있는 출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예. 새로운 우리 이 시대의 4차 산업의 혁명에 저음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새로운 요즘 1인 기업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기업 창출을 통해서 자신들의 미래와 또 어떤 인생의 진로를 새롭게 꿈꾸고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또 한국에 와 있는 해외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이들에게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뿐만 아니라 예. 또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해외에 다시 모국에 돌아갈 때 그들이 공공 외교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예. 현재 있는 우리 한국기독실업인회 멤버들과 함께 예. 링크해서 새로운 복음의 지평을 열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만한 정말 예. 새로운
복음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제 사실 이 블루오션이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블루오션이 많이 남아 있네요. 아이 그럼요.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모색을 하면 예, 예. 많은 새로운 길들이 저는 반드시 열린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짝 이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이 기독교에 입문하신 나이가 40대 초반이라고 네, 들었어요. 43세. 아. 제가 원래 예. 우리 나이로 71에 들어가는데요. 예. 43세 좀 늦게 교회에 입문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잘 안 바뀐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중년기를 맞이한 시점에 이렇게 신앙을 갖는다. 이런 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젊은 날 와이프를 만나서 예. 오랜 기간 동안 전도 받고 또 권유를 받았죠. 그런데 예. 이게 마음의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예. 근데 그 89년 말에 저는 보통 그 연말 연초에 아이들을 데리고 용평 스키장에 가는 예. 늘 해왔던 예. 일인데 예. 그때 따라 이 아이들이 이남일녀 3명입니다. 예. 이 녀석들이 아빠 원래는 우리 기돈보다 더 좋은데 스키장보다 스키장보다 더 좋은데 가요 예.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 가고 싶어 그랬더니 기돈에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자녀분들이? 쉽지가 않았어요. 예. 예. 그래서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서 물론 와이프가 뒤에서 또 같이 예, 바람을 좀 코치하고 넣었겠죠. 또 네. 기도했겠죠. 예. 그래서 아이들 손에 끌려서 오선리 금식 기도원에 2박 3일 신년 축복성에 관계 제가 믿음을 가지는 참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새로운 영접하셨군요. 흔히 이야기하는 깨어졌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군요. 네. 제 그동안에 가졌던 자아나 그런 예. 어떤 관습을 깨고 바로 예. 그 즉시에 하나님께 내가 정말 무릎 깨지고 꿇고 하나님을 모시는. 모시는 네.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랬군요. 그래서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예. 너희들은 아버지의 믿음의 선배다 이런 말을 가끔 이렇게 농담 삼아 했어요. 왜? 실제 군에 가면 하루만 일찍 와도 선배 대접을 하거든요. 예, 선임이죠. 예.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자신들을 믿음의 선배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또 평가해 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되고 예. 그것이 저희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사역에 좋은 어떤 기초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스키장 대신에 기도원 가게 그럼요, 되셔서 그럼요. 믿음을 좋은 자녀를 주셨네요. 네, 예. 가지게 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의 지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더 이제 비기독교인의 마음이라든지 심정들을 더 잘 이해하시고 헤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직장 선교 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 자신도 경험을 했지만 직장에 와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특히 이제 저는 건설업을 하는데 일터 현장에 나가보면 예. 마음은 있지만은 마음문을 열지 예. 못해서 고민하고 또 갈등하는 이런 청년들이나 일꾼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우선 인간적으로 그들과 함께 우선 친해지는 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과 뜻을 정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하나의 기독인으로서 예. 뭐 생책을 내는 게 아니라 기독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삶의 모범을 보이니까 예. 조금씩 따라오고 또 그것이 동화되고 공감대를 형성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사실은 내가 교회 나가서 이런 장점이 있더라. 삶의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또 미래 사회,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하나의 영적 어떤 예. 기반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따라와주고 혹시 뭐 교회에 같이 갈 수 있겠냐 물으면 따라 나서는 경우를 많이 봐요. 예. 그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이 직장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비전과 또 천국 소망을 전하고 또 격이 없이 대화를 하다 보면 예. 굉장히 그 전도율이 높아지는 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해 주신 거 우선 친해져야 된다. 이 노하우를 하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방법 뭐 없을까요? 또 미래 표대를 제시하는 겁니다. 표대를 제시한다. 예. CEO로서. 예, 그럼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각자의 인생, 예. 각자의 어떤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표대가 있는 것, 방향이 있는 것하고 그 없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는데 예.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어떤 가치 혁신을 위해 가지고 표대를 정하고 그걸 위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그들이 더 큰 힘과
또 어떤 열의를 갖고 자기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예. 했어요. 네. 먼저 친해지고 표대를 제시해라.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독 실업인의 큰 행사, 오는 8월에 열리는 CBMC 한국 대회인데 어떤 주제로 열리고 또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2018년 저희들 CBMC 주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가정과 일터를 행복하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근거해서 예.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가정과 일터를 행복하게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예. 이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예. 약 한 3천 명에서 예. 많게는 한 4천 명 이상 모여서 예. 이제 기도하고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문화 분야도 있지만 특히 그 창업 선교 부문에 대한 하나의 오리엔테이션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열리는 시기는 언제죠? 8월 15일, 16일, 17일 2박 3일간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 한국 대회, 그러니까 CBMC 한국 대회 제 45차 대회가 되겠죠.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지금 준비 또 현황이 좀 어느 정도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국대 준비 기획팀이 있습니다. 예. 광주 전남 지역에 현지 준비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분야에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될 TF팀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강사 초청이라든가 그리고 또 동원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특히 한국 CBMC 한국대회는 우리 국내 인원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인 CBMC 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예. 이런 네트워크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얘기했던 다음 세대 문제와 좀 관련 있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많이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사실 지금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많이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참 힘들어하고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인 회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더 힘을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한국 기독 실업인회의 어떤 사역이라면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그 회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 CBMC 멤버들은 기성세대, 기성기업인들이지 않습니까? 예. 또 그들을 흔히 우리는 이제 정현제로 이렇게 네. 묶어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 차기 실업인, 차세대 기독 실업인을 예.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비전이라고 생각할 때 이 예. 청년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창업 선교와 함께 예. 그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그들을 준회원제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 회원 수를 늘리겠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들 속에 비즈니스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예. 그러니까 기업인들과 전문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증명하고 또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활동들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청년 준현제를 도입을 하고 그것을 기성세대와 함께 서로 교류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그 영향력이 그 선한 영향력이 교회와 각 사회단체에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또 하나의 대책이라고 그러면 한국교회 어떤 연계 계획 같은 것도 좀 아니,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지금 기독 실업인들은 다 저마다 각자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 출석하고 있는 교회 지금 보면 주일 예배도 지금 그 교회 학교가 지금 많이 다운되고 있고 청년들도 많이 지금 3포, 5포, 7포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지금 기운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를 우리 청년들에게 부각시키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일어남으로써 교회와 한국 교계가 새바람의 부흥을 일으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임 중앙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하셔야 할 일들이 많을 텐데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인생을 살거나 또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또 일을 진행하고 또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영향과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는 반드시 새로운 부흥의 지평을 우리들에게 정말 선물처럼 은혜로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요. 한국기독실업인회의 신임 회장인 이승률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